모듈레이션은 신호를 어떻게 우리가 전송하느냐, 전송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고, 디모듈레이션은 통신 신호를 받았을 때 어떻게 원래 신호로 복원을 하느냐, 보내고 받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이라는 이야기를 할 텐데, 그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신호와 시스템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공부를 했고, 물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신호와 시스템의 내용들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지난 한 달 동안 했던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꼭 필요한 내용을 그것만 한 달 동안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모듈레이션과 디모듈레이션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남은 학기 동안 배울 텐데, 우리가 배울 모듈레이션의 기법은 3학년 지금 1학기 통신 시스템에서는 아날로그 통신에 필요한 모듈레이션과 디모듈레이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날로그 통신과 디지털 통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번 학기는 아날로그 통신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아날로그 통신을 잘 이해하면 다음 학기 디지털 통신의 방법도 아날로그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들을 디지털로 바꿔서 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이 디지털 통신 하는 데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날로그 통신에 있어서 통신을 이렇게 신호를 전송하고 그 받는 기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울 내용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첫 번째로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라는 거가 있고, 그렇죠? 또는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패밀리, 그러니까 그걸 줄여가지고 AM 계열의 송수신 기법이 있고, 그렇죠? 그거가 아마 여러분들 그 중간고사까지 이렇게 볼 내용이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예정이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뭘 할 거냐면 페이즈 모듈레이션과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두 가지를 이제 기말 때까지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금방 내가 말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보면 뭐가 있냐면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모듈레이션은 다 똑같이 들어가는데 앰플리튜드,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페이즈, 위상, 세 번째는 프리퀀시, 주파수, 알죠?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또는 페이즈 모듈레이션,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배울 텐데, 그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오늘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그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 건지 이제 오늘 또 개요적으로 이야기를 이제 할 테고요. 그걸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 노트에 보면 밴드위드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밴드위드스에 대해서. 그래서 밴드위드스가 뭔지 먼저 오늘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그렇죠? 밴드위드스는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떠한 신호, 우리가 그게 뭐 통신 신호가 됐든 무슨 신호가 됐든 어떤 이제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보고 뭐 숙제하고 했었을 때 뭐 M of t 또는 G of t, X of t 뭐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죠. 그렇죠? 어떤 시그널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 있는데 그거를 프리 트랜스폼해서 우리가 뭘 그려봤냐면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을 그려보고 페이즈 스펙트럼을 그려봤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려봤을 적에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을 봐서 어디에 이 그래프들이 나타나는지, 주파수 그 도면에 있어서, 예를 들어 주파수 도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봤더니, 예를 들어 싱크 펑션에 예를 들면 싱크 펑션이 그 렉탱귤러 펄스를 여러분들이 프리 트랜스폼한 싱크 펑션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려봤더니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렇죠? 플러스 부분만 보면, 포지티브 프리퀀시만 보면, 그렇죠? F 헐츠. 그렇죠? 이거는 렉탱귤러 펄스를 이렇게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로, 이거는 렉탱귤러 펄스를 타임 펄스, 여기 타임으로 되어 있는 거를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타임 영역에서 이러한 이런 싱크 펑션을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뭐가 나왔어요? 렉탱귤러가 나오죠? 그렇죠? 렉탱귤러가 나오는데 우리가 밴드위드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주파수로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에서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을 봤더니 주로 이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으로 본 이 그래프의 형태의 에너지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예를 들어 봤더니 여기가 W, 마이너스 W라고 한다라면은 마이너스 W와 W 사이에 이 에너지가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렇죠? 앰플리튜드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밴드위드스의 정의는 뭐냐면은 이 앰플리튜드가 상당히 그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곳까지를 우리는 밴드위드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서로 약속하기를 뭘 어떻게 약속할 거냐면은 포지티브 프리퀀시 영역까지만, 그러니까 0에서 W까지 요 길이를 우리는 밴드위드스다라고 말을 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밴드위드스다. 요거를.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싱크 펑션 같은 경우 여기가 1 of t라고 합시다. 그렇죠? 왜냐면 이 듀레이션이 t라고 하면은 여기가 1 of t가 나올 테니까. 그렇죠? 1 of t가 될 텐데. 그리고 여기는 2 of t, 여기는 3 of t, 4 of t 뭐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이거의 밴드위드스는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이거의 밴드위드스는 무한대로 가더라도 계속 에너지가 있겠죠. 얘네들은 작아질 뿐이지. 그렇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노트에서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밴드위드스가 뭐라고 썼냐면 significant spectral content가 존재하는 어떠한 영역, 상당한 에너지가 있어야 될 텐데 이 부분을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점점 적어지는데 얘네까지 포함을 시켜야 될까 말아야 될까 조금 밴드위드스를 우리가 정의하는데 조금 혼란이 있을 수가 있죠. 밴드위드스가 이거 무한대다. 원래 정의대로 말을 한다라면 에너지가 조금 있는 데까지 나는 밴드위드스를 정의를 내리겠다라고 한다라면은 얘는 밴드위드스가 무한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밴드위드스를 종류를 나누는데 어떤 종류로 나누냐면 첫 번째로 널 투 널 밴드위드스. 즉 첫 번째 0이 오는 데까지만 나는 밴드위드스를 보겠다 라고 말을 한다라면 요거 같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0이 오는 널 지점이 오는 곳까지를 나는 밴드위드스로 보겠다라고 한다라면은 여기 W까지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1 of t가 밴드위드스가 되겠죠. 첫 번째 널이 오는 데까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사용하면 널 투 널 밴드위드스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3dB 밴드위드스. 3dB 밴드위드스 또는 half power 밴드위드스라고 말을 하는데 뭐 노트에 보면 식으로 뭐 써놨는데 그 식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개념적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 식을 외울 필요도 없고 3dB 밴드위드스 3dB는
3dB, 우리가 어떤 거에 3dB 포인트다. 어떤 점이 맥시멈 점에서 3dB다. dB로 했을 때 어떻게 하면 3dB만큼 떨어지게 되는 거죠? 2분의 1이 되면은 3dB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10 로그 2분의 1 하면은 3이 되니까. 그렇죠? 3dB만큼 우리가 떨어진다 이거죠. 파워 측면에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3dB 밴드위드스는 뭘 말을 하냐면 전체 에너지를 우리가 계산했을 적에 전체 에너지가 1이라고 말을 한다라면 전체 에너지가 1이라고 말을 한다라면 그 어느 지점까지 계산했더니 half 파워가 되는 2분의 1이 되는 지점까지 예를 들어 여기에서 이 반쪽만 우리가 계산을 해봅시다. 해갖고 쭉 해서 여기까지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0에서 무한대까지 이 싱크 펑션이 되는 여기가 뭐가 들어갈 테고 그 다음에 df 그쵸? 요거가 어떤 값을 가질 텐데 요 값이 예를 들어 1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3dB 밴드위드스는 뭐냐면 0에서 어느 점까지 예를 들어 한 이 정도까지 했더니 요 값이 2분의 1이라고 한다라면 즉 토탈 파워의 2분의 1이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우리가 이 점을 3dB 밴드위드스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의 반이 들어있는 곳까지를 우리는 밴드위드스라고 정의를 한다라면 3dB 밴드위드스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는 RMS 밴드위드스라고 있는데 요거는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이렇게 밑에를 보면은 MF라는 건 뭐냐면은 요거를 말을 해요.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을 말을 하는데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에 제곱한 거니까 일종의 에너지가 되겠죠. 토탈 에너지분의 그 토탈 에너지를 구하는 거에다가 F 제곱을 웨이트를 준.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웨이트를 주는 거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어디에서 나왔어요? 확률 이론에서 보면 확률 여러분들이 들었을 적에 보면 베리언스를 구할 때 어떻게 구했냐면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세컨 모멘트라고 말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베리언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했을 적에 이러한 형태의 어떠한 함수를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세컨 모멘트라고 말을 해요. 세컨 모멘트라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베리언스 일종의 이 안에는 베리언스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만큼의 들어간 영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보는 에너지가 들어갈 수 있는 계산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거가 이제 세컨 모멘트가 될 텐데,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것을 수학적으로 막 베리언스의 확률 밀도 함수를 이용해서 이 확률 밀도 함수가 만약에 가우시안 함수일 때라는 경우를 생각을 해서 요 RMS 밴드위드스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웨이트 한 거에 이 W 값 안에서의 값은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들어가 있냐면은
67%가 68% 정도의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 W 값이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거가 이러한 세컨 모멘트의 에너지 계산법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일종의 또 하나의 이제 밴드위드스의 정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밴드위드스를 하나, 둘, 셋 놔뒀는데 첫 번째는 널투널 밴드위드스는 처음이 0이 오는 전까지를 바라보는 거가 널투널 밴드위드스에 대한 정의고, 두 번째는 전체 파워 중에서 또는 전체 에너지 중에서 반 에너지가 오게끔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세컨 모멘트로 에너지를 계산하고 토탈 에너지로 노멀라이즈 시켰을 때의 점을 우리는 RMS 밴드위드스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자, 우리는 배우는 동안 거의 다 널투널 밴드위드스만 우리는 볼 거예요. 다른 이 계산법은 이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의 파형에 따라서 어떤 걸 보는 거가 이피션트 하느냐라는 이제 논의가 있을 테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일단 아주 가장 쉬운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을 우리는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이 널투널 밴드위드스만 앞으로 주로 다룰 이제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밴드위드스에는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이제 밴드위드스는 이제 정의를 내렸고, 이제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앰플리튜드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 됐든 페이즈 모듈레이션이 됐든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이 됐든 이제 우리가 문제를 디파인하기를 M of T는 내가 보내려고 하는 메시지 시그널인데, 자, 즉, 예를 들어, AM을 우리가 배울 테니까, 이거 이제 AM이에요. 여러분들이 라디오에서 보는 AM, 똑같은 그 AM 방식이에요. AM을 이야기를 할 텐데, AM은 이제 라디오 방송국에서 방송국 진행자가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라디오를 틀면 그 방송을 바로 들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M of T는 방송 진행하는 사람이 말을 한 그 정기적 신호, 마이크를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직접적인 그 음성이 정기적 신호로 변했을 때 그 메시지 시그널, 그 신호를 우리는 M of T라고 놓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 M of T의 메시지 시그널의 이거를 프리 트랜스폼하면 해서 이렇게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을 그려보면 이 스펙트럼의 영역이 주로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그 문제를 내보면 1번 M of T를 했더니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1번, 또는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하나만 들게요. 또는 2번. 그리고 M of T가 사람이 말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리얼 시그널이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나온다라면은 시메트릭하게 나와야 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M of T는 금방 말했듯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했듯이 그 사람이 말한 목소리를 정기적 신호로 바꾼 것, 그걸 M of T라고 했는데, 요거를 푸리에 트랜스폼해서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을 그려보면 1번과 같은 그림이 나올까요? 2번과 같은 그림이 나올까요? 차이점은 뭐냐면 1번은 주파수 대역이 0에서 조금 낮은 주파수 대역이 있다라는 거고, 2번은 좀 높은 대역의 주파수가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거일 것 같아요? 1번이겠죠. 왜냐하면 사람의 목소리는 0에서 기껏해야 한 3천, 4천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0에서 한 3천까지 이 정도까지 있을 테고, 정확하게 그려보면, 정확하게는 아니고 조금 더 디테일을 더 두면 사람의 목소리가 0Hz에는 안 나올 테니까 한 이 정도에서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주 낮은 주파수 대역은 또 안 나오기 때문에 한 100에서 1000까지 나오고 시메트릭하게 나올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 AM을 진행하는 사람이 요거를 전송하려고 한다라면, 전송하고 라디오를 듣는다라면은, 요게 이제 공중에서 막 이런 신호들이 막 날라올 텐데, M of T가 실제로 여기 이 공기 중에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그렇죠? 실제는 어떠한 신호가 존재를 하냐면, 실제는 M of T를 그냥 보내지 않고 실제 보낼 때는 어떻게 보낼 거냐면 여기에다가 KA라는 거를 그냥 일종의 상수예요. 상수. KA가 1보다 크면은 앰플리피케이션을 시킨 거고 KA가 1보다 작으면은 이 M of T보다 신호를 더 작게 만들어서 보내는 거고. 그죠? 그냥 컨스턴트한 값이다. 거기다가 2를 더해주고 여기다가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해줘서 여기다가 또 그냥 아비트러리한 앰플리튜드를 그냥 AC라고 썼어요. 이게 1이라도 상관이 없지만 그냥 제너럴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시도를 전송을 하면 우리는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해서 보내면. 그렇죠? 그래서 AM 방송국에서 내가 그림을 정말 못 그리는데 사람이 이제 방송을 해서 마이크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면 M of T가 나오죠. 이 정기적 신호가 나오죠. 정기적 신호에다가 뭘 할 거냐면 KA를 곱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곱할 거냐면은 AC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한 다음에, 그렇죠? 곱하면 KA M of T 코사인 2파이 FCT가 나오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다시 요거를 더해주면 여기 앞에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안테나에 이렇게 실어가지고 보낸 신호가 우리 라디오에 이런 신호가 날라오는 거죠. 그렇죠? 날라오면 얘는 어쩌고 저쩌고 이러한 회로를 만들어 갖고 이 M of T를 원상복구로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얘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보내는 통신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걸 왜 앰플리튜드라는 말을 쓰고 이거의 장점은 뭐고 이거의 단점은 뭔지 이제 우리가 배울 거고 왜 이렇게 보내야만 하는가? 라는 것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첫 번째.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그 exam 1에 보면은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했을 때 문제가 나왔었죠? 그랬었죠? 그러면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떠한 신호에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하면 주파수 대역이 시프트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저기에서 보면 S of t는 AC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AC K A M of T 코사인 2파이 FCT인데, 자, 먼저 요것만 한번 봅시다. M of T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만 한번 봅시다. 그러면 M of T는 메시지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렇게 베이스 밴드에만, 여기를 이제 우리가 베이스 밴드라고 말을 할 거예요. 베이스 밴드에만 시그널 에너지가 있을 텐데, 그리고 여기 앰플리튜드를 1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또는 이 앰플리튜드를 정확하게 말을 해보면 M of 0, 여기가 M of F가 될 테고요. 즉 앰플리튜드 스펙트럼 한 거에 F에다가 제로를 넣은 값이 요 점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코사인을 곱하면은 요 스펙트럼이 어떻게 변할 거냐면, 이렇게 변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 점은 2분의 1 M of 0 이렇게 될 테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증명을 이제 해봐라 라고 하면은 뭐 어렵지 않게 M of T, 이 코사인 2파이 FCT는 2분의 1 2의 J 2파이 FCT 플러스 2의 마이너스 J 2파이 FCT.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 MT 2의 J 2파이 FCT 플러스 2분의 1 MT 2의 마이너스 J 2파이 FCT 쓸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은 M of F 마이너스 FC가 될 테고, 이 부분을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를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FC만큼 옮긴 거, 요거를 FC만큼 옮겼고, 두 번째 요거를 마이너스 FC만큼 옮기면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 2분의 1이 있기 때문에 2분의 1 M of 제로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S of T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한 텀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또 한 가지 여기 ACKA가 있는데 요거는 여기에다 그냥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AC, K sub A. 우리가 표시한 어떤 컨스턴트한 어떤 밸류 값은 그냥 단지 어떤 값이 될 테니까 여기에만 영향을 미칠 테고, 그렇죠? 여기 앞에 있는 텀은 어떻게 그릴 수가 있나요? AC 코사인 2파이 FCT를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AC 코사인 2파이 FCT를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AC over 2 델타 F 마이너스 FC 플러스 델타 F 플러스 FC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FC에서 요만큼의 임펄스가 있을 테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나올 테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나올 테고,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저거를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올 텐데, 자, 일단 이 현상을 보고, 원래 메시지 시그널은 그 베이스 밴드에 있는데 얘를 코사인을 곱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이 FC, 여기서 말하는 FC만큼 이동을 시켰어요. 그쵸? 이동을 시켰는데 이 FC, 이렇게 곱해준 이 코사인 함수, 어떠한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시그널의 밴드는 이 베이스 밴드에 있는데 얘를 패스 밴드로 옮겨주게끔 만들어주는 이 시그널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캐리어다라고 말을 해요. 캐리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캐리어를 곱해주면 메시지 시그널의 영향은 뭐냐면은 베이스 밴드에 있는 시그널이 패스 밴드 시그널로 옮겨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왜 캐리어를 곱해줄까에 대한 답을 이제 해야 돼요. 그렇죠? 왜 캐리어를 곱해줘야 될까요? 우리가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캐리어를 곱하지 않으면 그러면 무슨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럼 캐리어를 곱해주면 그러면 그 문제점이 해결되고 또 캐리어를 곱해줬을 때 얻는 이점은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첫째, 이 캐리어에 있는 이 주파수 FC,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AM 라디오를 들으면 AM 라디오의 주파수 대역이 얼마인지 아세요? 550kHz에서 1600kHz까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AM 라디오를 보면 550kHz에서 1600kHz까지 있는데 여기 이제 채널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 MBC는 어느 채널을 할당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MBC가 예를 들어 950kHz를 여러분들이 주파수를 맞추면은 MBC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FC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 950kHz가 뭐냐면 여기 FC에다가 950 값을 넣어가지고 했을 때 그 주파수를 우리는 그 방송국의 채널이라고 이제 우리가 말을 할 거고 그게 왜 그러는지도 이제 앞으로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요 FC를 그 캐리어를 곱해줘서 주파수로 이동하는 요 값을 통해서 얻는 것은 무엇이겠냐면은 일단 저렇게 전송된 신호를 우리는 귀로 들을 수 없다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 뭐가 있냐면은 이 950kHz 대역 또는 550에서 1600kHz의 지금 신호들이 여기 공기 중에 막 왔다 갔다 왜냐면 라디오를 틀으면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귀에 전혀 노이즈로 들리거나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귀에는 완벽한 이제 필터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MBC뿐만 아니라 KBS나 뭐 다른 방송국에서도 이 FC 값만 조금만 이동을 시키면은 걔네들도 다 한꺼번에 우리가 그것을 채널을 돌려가면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여기서 우리가 다 모두가 똑같이 이야기를 한다라면 나한테 다 질문을 동시에 한다라면 내가 들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왜 들을 수가 없냐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거를 다 푸리에 트랜스폼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다 동일한 주파수, 비슷한 주파수 대역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구별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950kHz로 보내면은 이렇게 되고 또 하나 예를 들어 여기다가 FC 플러스 2W만큼 KBS는 예를 들어 FC 플러스 2W만큼 FC를 둔다라면 캐리어 웨이브의 주파수를 이렇게 둔다라면은 얘는 이만큼 이동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버랩 되지 않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캐리어를 곱해주어서 원래 있는 베이스밴드 시그널의 주파수 대역을 패스밴드로 옮겨서 통신을 하는 거가 가장 기본적인 통신의 원칙이다 라는 거를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같은 경우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은 캐리어의 이 앞부분
앞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앰플리튜드라고 말을 해요. 그죠?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자, 코사인 이 시누소이달 함수에서 여기다가 세타라고 합시다. 세타라고 하면 이러한 거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앰플리튜드 AC가 있는데, 그죠? 이러한 그 시누소이달한 함수가 있는데 이거의 앰플리튜드는 뭐예요? AC가 되는 거죠. 이거의 프리퀀시는 뭐예요? 프리퀀시는 뭐예요? FC. 페이즈는 세타. 그쵸? 한 가지 거기다 약간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거의 프리퀀시 FC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했어요? 그냥 이 형태를 보고 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부분을 시간으로 미분을 하면 dt t 2파이 fct 플러스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세타가 t의 함수가 아니어야 되는 거죠. 페이즈니까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0이 되고 t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이 부분만 남을 텐데 이 부분이 2파이 fc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단위는 레디안 그 단위가 될 테고 얘를 2파이로 나눠주면은 이게 1 of sec인 그 헐츠의 단위로 나와서 요거를 우리는 주파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즉 주파수라는 건 뭐냐면 시간당 얼마만큼 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주파수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알겠죠? 주파수를 계산할 때 이제 그렇게 우리는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정의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시간당 얼마만큼 이 변화가 되느냐, 요거를 우리는 주파수다 말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앰플리튜드와 프리퀀시와 페이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데 이 코사인 함수, 시누소이달 함수를 보면은 딱 그 세 성분밖에 없어요. 앰플리튜드, 프리퀀시, 페이즈. 나머지는 t 같은 거는 일종의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베리어블을 제외하고 우리가 어떤 값을 우리가 여기서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요 세 가지 팩터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시그널이 메시지 시그널이고 이 메시지 시그널을 캐리어에다 실어가지고 패스밴드로 옮겨서 우리는 어느 곳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실는 과정에서 메시지 시그널이 이 앰플리튜드에 비례하면 이쪽 앞쪽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다라고 말을 할 거고 요 dt분의 d 해갖고 요 안에 있는 부분을 미분한 거하고 만약에 m of t가 프로포셔널하다라면, 즉 비례하다라면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이다 말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페이즈 모듈레이션은 뭐일 것 같아요? m of t가 세타하고 비례하게 된다라면, 즉 세타가 만약에 m of t 그냥 이렇게 우리가 요 m of t 자체를 요 안에다 넣는다라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페이즈 모듈레이션이다라고 말을 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프리퀀시 모듈레이션과 페이즈 모듈레이션은 지금 잊어버려도 되지만 여기서 보면은 이 코사인 앞에 붙어 있는 요 안에 m of t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다 라는 점은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페이즈 모듈레이션 나중에 배우는데, 그리고 나중에 그 2학기 때 통신 시스템 2를 배우면, 디지털 통신을 배우면 요거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돼요. 메시지 시그널 또는 인포메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인포메이션을 어디다 보낼 것이냐, 다 캐리어에다 실어서 보내야 되는, 이제 우리들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파수를 이동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동해서 보내야지 서로 겹치지 않고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캐리어에다 실어서 보내는데 우리가 실을 수 있는 곳은 딱 세 군데밖에 없어요. 주파수, 앰플리튜드냐, 프리퀀시냐, 또는 페이즈냐. 이 세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모듈레이션도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이것도 앰플리튜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AM으로 한 예제를 한번 드려보면 예 마이너스 t, C of t는 뭐라고 썼냐면은 코사인 10파이 t. 메시지 시그널을 이거라고 해봅시다. 2의 마이너스 t. 그러면은 m of t는 어떻게 될 거냐면 1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쭉 시누소이드하게 줄어드는 이러한 신호가 메시지 시그널이 있어요. m of t라고. 이거를 이러한 캐리어에다 실어가지고 보내려고 하면 파형이 어떻게 될까? 라는 걸 한번 보고 싶어요. 그죠? 이거 두 개를 곱하면 m of t 곱하기 c of t 요거를 곱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요거를 보면은 왜 이렇게 되는지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죠. 그렇죠? 왜냐면 이걸 하기 전에 알겠지만 높아심의 이야기를 해보면 코사인 2파이 t에다가 1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파형이 1, 마이너스 1. 이 사이에서 오실레이션 하는 거죠. 그쵸?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1. 그쵸? 여기가 2분의 1을 되면은 어떻게 돼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쵸? 즉, 여기는 2분의 1인데, 즉, 이거를 어떻게 나눌 거냐면, 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2분의 1인 함수에 코사인 2파이 t를 곱했다. 2분의 1 곱하기, 요게 m of t고, c of t는 코사인 2파이 t다. 라고 한다라면은, 이걸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금방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린다고 했으니까, 그리는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을 똑같이 시메트릭하게 밑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여기도 이제 점선이 되는 거죠. 실제 이 값을 갖는 거가 아니고 두 개를 곱하면,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듯이, 2의 마이너스 t와 요거를 곱하면은, 그리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2의 마이너스 t를 시메트릭하게 밑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를 그려서 요거를 점선으로 찍어서 오실레이션에서 그리면은 이 값이 m of t 곱하기 c of t가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또 다른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다른 그림을. 그 다음 그림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노트에 보면 그려져 있죠? 그렇죠? 두 번째 그림은 m of t는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8. 그 다음에 c of t는 코사인 여기처럼 10파이 t로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먼저 이 m of t는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C of T를 곱하면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아까 그렸던 방식대로 여러분들 똑같이 그리면 이거를 뒤집어 갖고 한 이 정도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점선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점선으로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여기도 점선, 그 다음에 점선, 이렇게 점선으로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을 시간대로 그 오실레이션을 시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M of t하고 C of t 이걸 했을 때 파형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이제 뭐 이렇게도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지금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M of t가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 그래서 요거는 요 그림은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3이 되는 거죠.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니까. 그렇죠? 요 그림은 어떻게 그리면 돼요? 여기다가 c of t 캐리어를 곱하면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똑같죠.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오실레이션 되도록 이렇게 그리면 되죠. 자,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아까 여기서 원래 메시지 시그널 M of t와 캐리어 웨이브를 곱해서 그린 파형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한번 보세요. 그렇죠? 잘 한번 보면 여기 이렇게 점선으로 찍은 거 이렇게 막 오실레이션 돼가지고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꼭지점부터 여기 제일 이 지점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면 우리가 얼마예요? 이 시간이 얼마냐면 1 of fc. 그러니까 여기서는 5가 되니까 5분의 1, 0.2초가 되는 거죠. 그렇죠? 0.2초 동안 하나의 그 시그널이 오실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점은 1이 될 테고 이 점은 여기가 0.2초이기 때문에 2의 마이너스 0.2 값이 여기에 나올 테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꼭지점들만 연결을 해 놓는다라면, 이 점만 연결을 해 놓는다라면은 원래 메시지하고 형태가 똑같죠. 원래 메시지 시그널은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원래 메시지의 형태하고 똑같다는 말이죠. 밑에도 이것을 잘 보면은 여기만 우리가 연결을 한다라면 꼭지점만 내가 연결을 해서 보면은 원래 메시지 시그널하고 똑같은데 한 가지 다른 점은 플러스 마이너스만 바뀐 거죠. 그쵸? 그래서 위에 있는 이렇게 점선으로 찍은 이 부분, 즉 오실레이션 캐리어를 곱하니까 오실레이션이 되는데 오실레이션에서 이 맥시멈 값들만 이렇게 연결해 놓은 이 점선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엔빌롭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엔빌롭.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뒤에도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노트에 그렇게, 이게 이제 엔빌롭이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호를 보낼 텐데, M of t 곱하기 C of t, 즉, 메시지 시그널을 캐리어에다 실어가지고 보내는 건 이제, 그렇게 해서 아까 말했던 대로 950kHz에다가 실어가지고 보내든, 그렇게 보낼 텐데, 받을 때는 원래 신호대로 M of t를 나는 어떻게든지 꺼내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들을 수가 있을 거잖아요. M of t 곱하기 C of t를 우리가 들을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뭔가를 해서 M of t를 원래 들어야 될 텐데, 만약에 내가 이런 장비가 있다라면은, 즉, 요거의 엔빌롭의 형태만 내가 꺼내놓을 수 있는 어떠한 회로를 내가 만들 수 있다라면. 그러니까 그 회로를 우리가 엔빌롭 디텍터라고 말을 해봅시다. 그렇죠? 엔빌롭 디텍터라는 게 있는데, 이러한 서킷이 있는데, 이 서킷을 청계천에 가서 사가지고 딱 신호를 꼽으면은 얘는 뭐 하냐면은 이렇게 오실레이션 된 것 중에서 여기 이렇게 맥시멈한
이렇게 점선으로 이루어진 신호만 딱 뽑아내게끔 하는 회로가 존재를 한다라면, 그리고 그 회로의 이름은 엔빌럽 디텍터다라고 한다라면 원래 신호를 뽑아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M of T를 요 캐리어가 실린 이 신호에서. 그렇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이 예제를 봅시다. 이 예제는 뭐냐면은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8이 메시지 시그널이라고 예제를 뒀었어요. 그쵸? 그런데 이것과 저거의 다른 점은 뭐냐면은 메시지 시그널이 음수로 가 있죠? 음수로 가 있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시메트릭하게 해서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쵸? 요거의 엔빌롭은 어디냐면은 파지티브 부분을 보면은 요게 엔빌롭이 돼요. 요게 엔빌롭이 돼요. 내가 보기에 실제 엔빌롭이 여기 밑에 부분인지 위에 부분인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신호를 보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준하기를 무조건 나는 위에 있는 걸 나는 엔빌롭으로 보겠다라고 정의를 할 것이고, 그런 정의하에 요거를 보면은 요 값이 엔빌롭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엔빌롭 디텍터를 사가지고 요 신호에다가 했을 경우에 원래 메시지 시그널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지가 않죠. 원래 메시지 시그널은 요거였죠. 요거. 요렇게. 그랬죠? 그런데 음수 부분이 있어서 요런 부분이 생겨서 원래 메시지 시그널하고 달라진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를 보면, 이 예제를 보면 이 예제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괜찮아요? 엔빌롭을 여러분들이 봤을 적에 원래 메시지 시그널하고 같아요? 같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적어도 어떻게 되어야지 엔빌롭 디텍터라는 걸 샀었을 적에 원래 메시지 시그널을 복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미니멈 조건이 나오는 거죠. 이거를 보면. 그쵸?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만들고 싶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M of T의 맥시멈 값 또는 절대치를 취해가지고 예를 들어 여기 미니멈 값이 얼마냐면은 t의 마이너스 3에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그죠? 마이너스 1인데 이 값이 있는데 이 값에다가 KA를 곱하고 1을 더해주면은 KA를 이 M of T 값이 있는데 여기에다 KA를 곱해주고 1을 더하면 이 값이 항상 0이 되도록 KA 값을 내가 조절을 한다라면 페이즈 디텍터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죠. 저 KA 값을 저렇게 만든다라면, 예를 들어 여기를 좀 더 좋은 예를 하기 위해서 플러스 4라고 합시다. 플러스 4라고 하면은 이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9 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5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기서 KA 값을 얼마로 해야지 될까요? 저 경우에. 얼마로 해야지 0보다 커서 얘가 전체적으로 위로 올라가서 원래의 메시지 시그널의 형태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냐라는 거죠. 얼마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5분의 1. 그렇죠. 5분의 1을 하면은 양수로 다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KA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M 시그널은 S of T는 AC 1 플러스 KA
m of t 코사인 2파이 ft 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의 역할은 뭐냐면은 원래의 엔빌롭 형태가 원래 메시지 시그널 형태에 똑같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AC는 왜 곱해야 되는지, 이 AC는 그 형태에 도움을 주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커지게 하고 작게 해주고 하는 부분인데, 이 AC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왜 AC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내는 거를 우리는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써보면, 되어 있는데,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이제 이거를 우리 AC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들여다보기 위해서 또 이 AM의 그 장단점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요거를 프레이 트랜스폼에서 주파수 부분에서 한번 들여다볼 예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이 엔빌롭 디텍터라는 이 서킷이 있다라면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요 오실레이션 되는 요 꼭지점들만 이어서 아웃풋 시그널이 나오도록 만든 서킷이 우리는 엔빌롭 디텍터라고 말을 하는데, 그 서킷은 너무나 싸고 너무나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다이오드와 뭐 이런 그 몇 개의 저항과 그 커패시티를 붙여가지고 쉽게 만들 수 있는 서킷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M 라디오는 여러분들이 청계천 가서 몇 개 부품만 사가지고 납땜질만 하면은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거기에 맞춘 그 주파수 발진기와 그 다음에 그 500에서 1500까지의 적당한 안테나를 사서 팔아요. 그냥 그 철사선으로 이렇게 이어도 돼요. 그 정도 주파수 대역이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엔빌롭 디텍터를 사서 거기다가 나중에 나온 시그널에다가 그 전기적 신호를 음성 신호로 바꿔주는 기계를 팔아요. 그걸 사서 땜질을 한 다음에 하면은 스피커를 붙이면은 들을 수가 있어요. 아주 그렇게 해갖고 키트를 사가지고 10,000원도 안 들 거예요. 그 부품 사가지고 조립하는데. FM도 마찬가지. 나중에 들어보면. 그걸 조금 더 크게 하면 전화기도 마찬가지인데, 전화기는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어떤 시스템이 들어가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엔빌롭 디텍터가 싸고, 그렇기 때문에 AM이 그러한 무슨 장점이 있냐면은 손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다. 값싸게 값싸게 구현할 수가 있고 값싸게 통신을 할 수가 있고 뭐 아주 저렴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반면 이제 앞으로 나올 거가 뭐냐면은 그러한 좋은 점이 있으면 이제 나쁜 점이 있는 거죠. 어떤 점이 있냐면은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해요. 근데 효율적이라는 측면을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거냐면 아까 돈 들어가는 측면에서는 되게 효율적이죠. 그렇죠? 근데 어떤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느냐면 두 가지를 볼 건데 하나는 파워, 전력이라는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두 번째는 밴드위드스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런데 파워와 밴드위드스가 통신할 때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파워와 밴드위드스와 코스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셋 중에서 중요도를 따지자면 코스트보다는 사람들이 파워와 밴드위드스를 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러면 파워는 무슨 이야기냐?
여기서 이제 AM이 파워, 그러니까 전력 측면에 있어서 비효율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텐데,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파워를 예를 들어 AM을 파워를 쓰는데 100W라는 파워를 전송하는데 쓰는데 있어서 필요 없는 부분에 쓰여지는 부분이 예를 들어 70%가 넘는다. 그리고 원래 있는 신호에 그 메시지 시그널 부분에 들어가는 파워는 약 30%밖에 안 된다. 그런데 내가 그 방식을 다르게 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은 파워. 그러니까 원래 AM에서 그 30%만 메시지 시그널 부분에 들어가는 파워가 약 30%인데 그 30%만 내가 써서 똑같은 성능이 나오고 똑같은 통신을 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그 방식을 우리가 파워 이피션트하다라고 말할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즉 100W를 썼는데 70%는 메시지 시그널과 상관없는 부분에 쓰여져 있고, 이제 그 말이 지금 이제 나중에 이해가 될 거예요. 나머지 30%만 메시지 시그널에 관련된 부분에 쓰는데 그거가 AM인데 내가 방식을 달리해서 30W만 쓰더라도 그거와 똑같은 통신을 할 수 있다라면 이 AM은 파워 이피션트 하지 못하다라고 말을 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밴드위드스 차원에서 이야기를 할 텐데, 아까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메시지 시그널의 그 프리에 트랜스포만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이에요. 이거의 밴드위드스는 얼마예요? 널투널 밴드위드스의 그 정의에 따라서 W 헐츠죠. 그렇죠? W 헐츠인데 요거가 이제 실제 메시지 시그널의 밴드위드스인데, 이게 전송을 하게 되면 아까 S of T가 전송이 되는 거죠. 그렇죠? S of T의 이거 S of T의 밴드위드스는 얼마일까요? S of T의 밴드위드스는 얼마일까? 즉 메시지 시그널은 W인데 W라고 하면 이렇게 곱해가지고 보낸 신호는 실제 전송된 신호예요. 안테나를 떠나서 이 공기 중에 있는 신호는 S of T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의 밴드위드스는 얼마냐 이거죠. EW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그림을 그렸을 때 어떻게 그렸냐면 FC 플러스 W, FC 마이너스 W, 요 앰플리튜드 부분은 뭐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지만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지금은,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뭐가 있었냐면 요렇게 요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요 부분 두 개는, 이 임펄스는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파워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요거의 밴드위드스를 봤더니, 밴드위드스는 우리가 이 포지티브한 영역만 본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중에서 널 투 널이니까 첫 번째 널에서 두 번째 널까지, 여기까지의 밴드위드스니까 2W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즉, 여기를 보면,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시그널의 밴드위드스는 W인데, 실제 우리가 여기서 차지하고 있는 밴드위드스는 어떻게 되냐면 2배가 됐어요. 2W가 됐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2W가 아니라 원래 메시지 시그널의 밴드위드스만큼만 차지하게끔 보내준다라면은 그거에 비해서는 이거는 밴드위드스 이피션트 하지 못하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보면 2배가 되는데 예를 들어 왜 이 밴드위드스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동통신사 중에 하나를 전화기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SK, KT, LG 셋 중에서 하나를 쓰고 있는데 SK 같은 경우는 뭐 1.9GHz부터 2.0GHz까지 예를 들어 그렇게 주파수를 할당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주파수 돼요. 딱
우리 가입자 SK에 돈을 내고 쓴 사람만 이 주파수 대역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전화할 때마다 그 SK텔레콤 그 회사 네트워크에서는 뭘 할 거냐면 여러분들한테 주파수를 할당을 해요. 어떻게 주파수 할당하냐면 요렇게 FC를 곱해줘서 할당을 할 거예요. 근데 할당을 하는데 어떻게 할당하냐면 겹치지 않도록. 그래서 문제가 SK텔레콤이 300kHz를 할당을 받았어요. 300kHz를. 그런데 한 사람당 30kHz를 할당을 하고 있어요. 통신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동시에 몇 명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동시에 SK텔레콤에다가 전화를 동시에 몇 명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SK텔레콤이 KT로 할까? KT가 300kHz를 할당을 받았어요. 정부에서 돈을 주고 산 거죠. 2.1GHz에서 2.1기가 플러스 300kHz까지 할당을 받았어요. 그걸로 가입자들한테 전화를 하면은 통신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화를 할 때마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30kHz를 할당을 해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리고 할당을 해줄 때 원칙이 뭐냐면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할당을 해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한 번에 몇 명까지 통신을 할 수가 있을까요? 10명. 300kg 나누기 30kg 하면은 10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통신을 할 수 있는데 30kHz를 할당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통신에 똑같은 퀄리티를 할 수 있는데 15kHz를 할당을 해도 똑같은 통신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몇 명을 할당할 수가 있을까요? 20명이죠. 2배가 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전에 한번 뉴스를 봤을 거예요. SK텔레콤하고 KT하고 그 주파수 할당받기 위해서 경쟁했죠. 그 입찰 했었죠. 그래서 거의 1조에 팔렸잖아요. 그 주파수 얼마 대역이.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걸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렇게 파는 거죠. 주파수를. 주파수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거를 몇 년 계약으로 그렇게 팔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혜가 있어갖고 이걸 잘 보이는 회사한테 주고 뭐 그런 좀 안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미국은 예전부터 그거를 경매에서 팔았어요. 국가에서. 그것도 몇 년 단위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도입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요. 경매로 판 지가.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처음 SK텔레콤에다가 경매로 팔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게 이상하죠. 경매로 팔지 않고 이렇게 줬다라는 게. 대신에 이제 다른 어떠한 뭐 세금이나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혜택이 엄청 큰 거였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 주파수 할당이라는 거가 얼마나 이 중요한 자원인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알 거예요. 통신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주파수가 얼마나 주파수가 효율적이냐가 바로 돈하고 직결이 돼요. 몇 명의 가입자를 내가 더 받을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통신 분야를 연구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원에서 하면은 뭘 하냐면 요거를 이러한 할당 방식이 아니더라도 겹치더라도 비록 겹쳐서 왔지만은 내가 겹친 것을 풀어서 들을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요. 그 연구의 목표는 뭐냐면은 주파수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파수의 효율성은 아주 중요한데 이 AM은 주파수가 원래 메시지 시그널의 2배를 사용하고 있다. 2W만큼. 그래서 주파수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것보다 조금 더 개선된 전송 방식은 무엇이 있느냐 나오는 거가 뒤에 여러분들 나오면 싱글 사이드 밴드 모듈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원래 메시지 시그널 밴드 위드스만큼만 사용해서 보내는 방식이 SSB라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구현하고 하는 아까 코스트 값이 회로도가 복잡해져 가지고 코스트가 올라가게 돼요. 올라가게 돼서 그 코스트하고 그 AM의 취피한 하지만은 아주 간단한 그런 거의 중간 단계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가 베스티지얼 사이드밴드라고 해서 그거의 중간 정도의 그 위치만 차지하는, 그래서 원래 메시지 시그널의 밴드위드스보다 조금만 더 차지하도록 만들면은 조금 만들기도 편해지고 가격도 조금 싸지고 대역폭은 조금 더 늘어나지만 원래 메시지 시그널보다, 하지만은 이 AM보다는 2배보다는 훨씬 더 줄어드는 그런 이제 방식들을 우리는 베스티지얼 사이드밴드 모듈레이션 VSB라고 해서 이제 나중에 배울 거다 이거죠. 이것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AM 계열이다라고 말을 해요. 요 AM이 있고 그 다음에 싱글 사이드밴드 모듈레이션이 있고 VSB가 있고 거기까지가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이고 수요일 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